안녕하세요, 공병원입니다. 오늘은 MS 워드에서 꼭 필요한 핵심 기능 10가지를 추려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MS 워드는 문서 작성을 위해서 매우 다양하고 뛰어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 한글이 국내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편이라면 아래 한글 나름대로 되게 특성과 장점이 있는데, 그 반면 MS 워드는 또 MS 워드 나름대로의 그 특성과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문서 작성을 위해서 또는 그리고 문서를 편집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모아보았습니다. 저는 아래 한글과 더불어서 MS 워드를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MS 워드만이 갖고 있는 아주 뛰어난 장점들을 몇 가지, 그러니까 10가지 정도 알고 있는데, 그런 점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어서 되게 좋은 기회가 돼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가 10개의 그럼 기능은 뭔지, 먼저 10개의 기능을 제가 나열해서 어떤 걸 설명할 건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기능 중에 하나는 스타일 서식 기능인 것 같아요. 스타일 서식이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스타일을 어떻게 만들고 수정하는지 그런 점을 정확하게 알고 계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문서 탐색 기능입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에 문서, 제가 지난번 시간에 이렇게 레포트를 작성하는 거를 좀 제가 강의를 했었는데, 왼쪽에 보면 이 스타일에 의해서 정해지면 이와 같이 이렇게 제목별로 이렇게 탐색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클릭을 하면 해당되는 분야로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어요. 이 기능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아웃 지정에 대해서, 레이아웃 지정이라는 것은 여기서 보시면은 레이아웃 탭이 있어서 클릭을 하시면은 이 문서에 대한 레이아웃 내용들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표를 작성하는 방법과 데이터를 찾고 바꾸는 방법, 그 다음에 각주를 작성하는 방법, 그리고 MS 워드 옵션을 설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문서의 화면 보기, 그 다음에 문서 인쇄 지정하기, 그리고 문서의 암호를 지정하는 방법들, 이렇게 10가지만 정말 핵심적인 기능들을 모아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MS 워드 문서를 가지고 있다면 그냥 그대로 보고 하셔도 되니까 문서를 여셔서 어떻게 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스타일 서식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MS 워드로 작성한 문서는 기본적으로 이와 같이 되어 있고요. 제가 MS 워드뿐 아니라 아래 한글에서도 항상 스타일을 기반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습관을 가지라고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래 한글과 MS 워드 자체가 스타일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문서거든요. 그래서 이 문서에는 분명 제목도 있고 소제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스타일로 지정하게끔 되는 것이 정석입니다. 스타일을 사용하지 않고 문서를 작성하게 되면 우리가 문서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없어요. 거의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꼭 이런 것을 좀 해야만 이런 문서를 재활용하거나 이런 것에도 좋기 때문에 그걸 좀 권해드리는 거고요. 자, 여기서 스타일을 홈 탭에서 스타일의 요 단추를 대화 상자 확대 단추라고 하는데 이걸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스타일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동안 만들어 놔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만들어서 이제 많이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데, 여기서 스타일이 지정이 되는 것이죠. 보시면은 여기가 요 부분은 여기 있는데 요거는 바로 제목 1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제목 여기 보시면 스타일 중에서 제목 1, 2, 3, 4가 이렇게 매겨져 있어요. 그래서 제목 1, 2, 3, 4로 되어 있는 것은 가능하면 이 이름을 바꾸지 말고 1, 2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1, 2, 3, 4로 되어 있는 것은 여기에 탐색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서를 이동하기 편하기 때문에 이걸 꼭 활용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수정해서 이게 스타일을 수정할 때는 항상 여기서 스타일에서 목록 단지 클릭해서 여기서 수정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와 같이 해당된 그러한
그 서식을 나타낼 수가 있죠. 여기서 간단히 글꼴을 수정할 수도 있어요. 글꼴을 수정할 수도 있고, 글꼴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 뭐가 나타나죠? 이거는 이 PC에 저장되어 있는 글꼴의 목록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거고, 그 목록에서도 이 글꼴을 목록 지정을 하시고 글꼴 지정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단락 지정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단락 서식에서 여기서 단락을 클릭하시면은 여기서 가장 중요할 것은 평상시에는 일반적인 것은 여기에 사용되지 않지만 들여쓰기, 이거는 왼쪽으로 여백을 어느 정도 둘지에 관한 그런 부분이고요. 이건 오른쪽으로 여백을 얼마 둘지에 관한 부분인데 이런 지정을 여기서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단락 위와 아래를 어느 정도 띄울지, 그리고 줄 간격은 어느 정도 할지를 여기서 지정한다라고 하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자동 업데이트는 항상 체크되게끔 해두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수정을 하게 되면 문서 전체가 그 요소를, 그 스타일을 지정한 요소들이 한꺼번에 수정되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는 것들을 좀 잊지 마셨으면 좋겠고, 하나 좀 사례로 한번 더 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입력 커서를 여기 캡션, 그림 캡션에 사용한 데다가 입력 커서를 두시면 여기 스타일에 보시면은 이렇게 입력 커서가 되어 있는 그 스타일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나타나게 되죠. 이렇게 표시가 된 걸로. 여기를 수정할 때는 이렇게 수정하거나 서식을 볼 때는 목록 단수 클릭하고 수정을 누르시면 돼요. 보시면은 여기에 글꼴이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지정할 수 있어요. 여기서도 글꼴을 이렇게 해서 지정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주의하실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 여기서 글꼴에서 지정할 때 여기는 한글 글꼴이 여기고요. 한글 글꼴은 뭐다, 뭐 이렇게 지정을 하시는 거고, 여기서 이 영문 글꼴, 여기는 영문 글꼴의 지정이에요. 그래서 영문 글꼴도 지정하실 때, 예를 들어서 이거는 맑은 고딕으로 이렇게 지정할 거예요. 그 다음에 하지만 영문 글꼴은 타임 뉴 로만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왜 영문은 따로 있죠? 자, 영문은 일반적으로 영문이 맞아요. 영문으로 해야 더 멋지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타임 뉴 로만 이렇게 영문 글꼴을 지정했다는 점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단락 지정하실 때 이렇게, 이거는 왼쪽으로 여백을 뒀다는 거고 오른쪽 여백을 뒀다는 거, 요 사실 잊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스타일을 지정하고 문서를 탐색하는 그런 방법을 배웠고요. 또 하나, 그러면 페이지 레이아웃을 지정하는 것들을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렇게 얼핏 보다 보면 사실 이 문서에서는 말이죠, 페이지 레이아웃을 전체적으로 이 기본 값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냥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기본 값은 대체 어떻게 되어 있을까? 그거는 페이지 레이아웃을 클릭하시고 여기서 대화 상자 확대 단추를 클릭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여백이 나오죠. 여백이 이렇게 위쪽 아래쪽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자, 여기서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게 뭐냐면, 위 아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페이지 번호 같은 거 있죠. 요거는 요 여백 여기 아래에다 놓다면 아래 여백 요 안에 들어간다, 이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백 탭에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용지로 가보도록 할게요. 때로는 우리가 MS 워드를 A4 용지로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A4 용지를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이렇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거를 다른 용지로 A5로 할 수도 있고 B5, 이렇게 여러 가지 용지가 있기 때문에 이 용지에 따라서 우리가 지정한다는 점은 이걸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용지, 우리가 다른 용지로 이 문서를 작성할 때는 여기서 바꾼다. 그 다음에 레이아웃 부분을 클릭하시면은 우리가 아래 위에 여백을 둔 그 공간 안에서도 이렇게 페이지 번호나 이런 것이 들어가는 요 영역을 또 이렇게 지정을 한 거죠.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여백을 너무 만약 아래에다가 페이지 번호를 둘 건데 여기다가 2.54 정도를 뒀다면 여기 레이아웃에서는 2.54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 안에
페이지 번호가 들어가게끔 이렇게 지정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첫 페이지를 다르게 하는 것은 이게 만약 우리가 레포트를 한다거나 첫 페이지는 보통 표지 페이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르게 한다라고 여기다 체크를 해 두시면 된다. 이런 점들을 또 설명을 좀 드립니다.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지만 저렇게 핵심적인 내용은 아니라서 이 정도 설명하고 페이지 작성 방식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S 워드에서 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새로운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삽입해서 페이지 나누기 하면 새로운 페이지가 넘어가는데, 여기서 우리가 표를 만드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표는 MS 워드에서 여기서 클릭을 하셔서 이 표가 그러면 몇 행인지, 예를 들어서 4개의 행과 3개의 열로 나눠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 5행, 3개의 열, 5개의 행으로 나눠져 있죠. 그럼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들 수 있고요. 이 표는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 여기다가 먼저 구분 이렇게 해놓고 매출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이렇게 해서 이걸 뭐 진하게 해주고 가운데 맞추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를 따로 별거를 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줄 수도 있겠고요. 뭐 서울, 부산, 수원, 인천, 여기서는 이제 특별시, 여기는 광역시, 그 다음에 여기서는 시, 일반 시, 이런 것들이 있대 봐요. 여기 이제 수도별로 뭐 1빵빵, 뭐 2빵빵, 3빵빵,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요것도 저는 뭐 이렇게 그냥 여기서 우리가 말고딕하고, 아이고 잠깐만요, 어디 갔지? 여기서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말고딕으로 클릭하시고, 여기 깨지는 현상이 벌어지네요. 여기서 이와 같이 좀 진하게 지정을 하고요. 여기서는 숫자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른쪽 맞춤으로 한다. 그 다음에 설명드릴 것은 데이터 찾기와 바꾸기예요. 자, 데이터 찾기와 바꾸기인데, 그러면 이 데이터 찾기 바꾸기는 제가 이 레포트를 갖다가 보통은 한순간에 다 쓰지 않잖아요. 보통 뭐 길게는 한 달, 뭐 짧으면 뭐 한 1, 2주 정도에 걸쳐서 레포트를 쓰는데 뭘 이렇게 말을 한꺼번에 바꾸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크라우드 펀딩이 여기서 보면, 자, 여기서는 떨어져 있는데 여기서는 붙어져 있네요. 자, 이거는 크라우드 펀딩은 이렇게 영어로 볼 때 좀 떨어뜨리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럴 때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바꿀 때 어디는 붙어 있고 어디는 떨어져 있고 막 이럴 때 이걸 한꺼번에 바꾸는 방법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찾고 바꾸 방법은 홈 탭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바꾸기 여기 보이죠? 편집 그룹에서 바꾸기를 클릭하시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크라우드 펀딩 이렇게 붙여놓은 걸 갖다가 바꾸기 위해서 그러면 띄어쓰기로 바꾸겠다. 이렇게 띄는 걸로 바꾸려고 해요. 본문이 매우 길 때 이렇게 찾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 개 찾았네요, 그죠? 여러 개 찾았습니다. 이렇게 찾는 기능으로 쓸 수 있다는 점들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각주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이런 이 사진의 출처는 이렇게 돼 있죠. 요거 좀 키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 사진은 요런 출처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출처를 가지고 있는데 요 출처를 이렇게 쓰지 않고 만약 각주로 하고 싶어요, 제가. 그러면 이 각주를 컨트롤 O를 눌러서
이와 같이 이렇게 올려놓고 이걸 각주로 쓸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두시고 각주는 어디에 있냐면 참조에 가셔서 각주 삽입이 있죠. 각주 삽입을 클릭해 주시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 상태에서 입력 커서가 된 상태에서 여기에 서식이 지정을 받지 않게끔 하려면 홈 탭에서 붙여넣기에서 이렇게 텍스트만 유지 이렇게 하시면은 이와 같이 각주를 넣을 수 있어요. 각주 넣는 방법 굉장히 간단하죠. 자, 이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요. 뭐 이제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까요? 만약 이제 여기서도 이 출처를 각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요거를 오려두기를 하고, 자 근데 여기가 좀 안 맞아 있네요. 여기에 해당되는 건데 이걸 좀 내려야 되겠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상태에서 여기다가 입력 커서를 맨 뒤에 두시고 다시 여기서 참조해서 각주 삽입. 그러면 자동적으로 두 번째 각주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번호가 2번이라고 매겨졌네요. 그러면 홈 탭에 가셔서 여기서 여기 있던 서식이 그대로 먹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붙여넣기 할 때 이렇게 텍스트만 유지로 붙여넣으시면은 이와 같이 각주가 매겨졌어요. 이 번호는 자동적으로 매겨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중간에 만약 만들어지게 되더라도 그런 것이 그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방식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아시겠죠? 각주 매기는 방법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각주를 만약 이제 미주로 할 경우도 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여기까지만 좀 하도록 할게요. 뭐 이렇게 레포트나 일반 문서에서는 이 정도만 알아도 좀 충분한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문서 MS 워드에서 옵션 설정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MS 워드에서도 옵션이라는 것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것이 어떻게 하냐면, 자 보시면은 파일에서 보면은 옵션이 있어요. 옵션 볼까요? 옵션을 클릭하면 이렇게 옵션 대화 상자가 나타나져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걸 다 배울 수는 없고, 여기서 우리가 MS 워드를 되게 우리가 능숙하게 잘 사용하기 위해서 몇 가지 주의할 부분만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맨 여기 보시면은 다른 것들은 좀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 지금 설명드리고 싶은 것 중에서 표시가 있어요. 때로는 어떤 탭 문자나 공백이나 단락기호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MS 워드를 좀 능숙하게 쓰다 보면 이 필요성을 좀 느끼거든요. 한번 클릭해 볼까요? 요거랑 탭 문자. 우리가 어떤 탭이라든가 공백도 일종의 문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어 있긴 하지만. 자, 그 다음에 공백, 그 다음에 단락기호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볼까요? 그럼 확인을 눌러보시면은 이와 같이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이와 같이 이런 좁합 문자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거 단락기호, 우리가 여기서 단락을 구분하는 것은 이런 표식이 매겨졌기 때문에 단락이 구분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글자 사이사이를 봐도 이렇게 가운데 보이지 않던 점이 보여요. 이거는 띄어쓰기에는 공백도 이렇게 문자가 매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공백 문자와 단락 문자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문서를 이렇게 좀 꼼꼼하게 살펴볼 때는 이와 같이 이렇게 공백 문자와 단락 문자를 보아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탭 문자는 안 보이네요. 탭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여기다 입력 커서를 두고 만약 탭을 눌러볼게요. 탭이라는 것은 키보드에 TAB라고 써있는 키 왼쪽에 있죠. 이걸 한번 눌러볼게요. 이걸 눌러보면 이렇게 되어있죠. 이것도 탭 문자예요. 일정한 간격, 텍스트 이런 어떤 글자와 글자 사이에 일정한 간격을 두거나 할 때 가끔 사용하는 이런 게 있다는 점들만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런 것이 문서 작업할 때 이것이 이렇게 보여지는 게 좀 번거롭다 싶으시면 이거를 보이지 않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 작업은 다시 파일에서 옵션을 클릭하시면 되죠. 그러면 여기서 표시에서 요그 탭 문자, 공백 문자, 단락 문자 이걸 표시하시면 이렇게 보이지 않게 돼요. 그 다음에 또 볼만한 것이 언어 교정에 관한 거예요. 자, 언어 교정 가보도록 할게요. 언어 교정은 뭐냐면 언어를 우리가 저기를 잘못 입력했을 때 자동으로 바꿔주는 기능이 MS 워드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습관적으로 이렇게 맞춤법 틀리는 건 습관적인 경우가 많거든요. 이럴 때 아예 내가 습관적으로 썼을 때 그걸 바꿔주게끔 해주는 거라서 자동 고침 옵션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 이와 같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좀 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볼 때, 이게 뭐 이런 경우죠. 우리가 여기 볼까요? 여기 한번 클릭해 볼까요? 뭐뭐 할 수 없는 할 때 수 없는은 분명히 띄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띄어쓰기가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MS 워드가 직접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띄어쓰기는 이렇게 자동으로 고치게 해주는 거고, 뭐뭐 일테면 이런 것들도 띄어쓰기가 돼 있는데 이거 잘 모르죠. 근데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띄어쓰게끔 해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되어 있다는 점들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요일 문자는 뭐 대문자로 자동으로 바꿔주는 거, 그 다음에 처음 두 문장의 대문자는 이렇게 처음 두 문자, 처음 두 문자가 대문자인 경우, 맨 첫 글자를 두 문자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를 대문자로 바꿔주는 이런 지정도 여기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식의 것들도 있고요. 자, 근데 저장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저장이 자동 복구되게끔, 그러니까 뭐냐면 MS 워드에서도 우리가 작업하다가 저장하는 걸 깜빡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컴퓨터가 갑자기 꺼지거나 할 때 저장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10분 정도 간격으로 이걸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10분 정도 이걸 해주지 않으면은 이게 다 날아가 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 좀 이해를 좀 하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시간 나실 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MS 워드 옵션 설정 이거 중요하니까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인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인쇄를 화면 보기 상태를 먼저 봐야 되겠군요. 우리 화면 보기라는 것은 뭐냐면 이 문서의 화면을 보는 상태예요. 제가 이거를 축소 확대를 했죠. 이 축소 확대를 함에 따라서 우리가 문서를 보기 편하게 되기도 하고 불편하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보기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기 탭을 클릭하시면 되게 여러 가지가 나타나져요. 여기서 제가 꼭 필요한 것만 좀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가 있냐면, 항상 인쇄 모양으로 하는 게 가장 편하더라고요. 제가 여러 가지를 해봤더니 이거 하는 게 좀 편한 것 같고요. 나머지 여기서 여기 탐색창 표시, 만약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탐색창을 표시를 해주면 스타일을 지정을 했을 때 이것이 목록처럼 나타나서 화면 이동하면서 하기 편하다는 거, 요거 절대 잊지 마세요. 문서 MS 워드에 가장 어떤 뛰어난 점 중에 하나는 전 이거 같아요. 이게 아래 한글에서도 있는데 거기서는 기능이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그 다음에 문서를 확대 축소하는 기능은 여기서 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몇 %로 보여줄 건지 이걸 여기서도 직접 지정해서 우리가 볼 수도 있고요. 만약 여러 페이지를 지정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페이지를 한번 눌러볼까요? 이렇게 누르시면 여러 페이지가 보이시죠? 한꺼번에 보여지기도 하는데 저는 별로 이런 걸 좋아하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그냥 100%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보여준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는 또 뭐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요 기능만 일단 아시면은 보기 부분에서는 되게 중요한 요소들은 다 해결을 한 것 같아요. 다시 설명드리면, 여기서 이제 보기는 인쇄 보기로 봐야 된다. 그 다음에 탐색 창 표시는 이걸 표시를 해야만 스타일에서 제목 1, 2, 3, 4를 스타일을 지정한 것들이 이렇게 목록으로 쭈루룩 나타나서 우리가 그 목록별로, 그러니까 제목별로 이렇게 찾아서 할 수 있다는 점들을 설명드린 거고, 그래서 이거 체크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확대 축소하는 거 여기서 한다는 거, 이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되게 핵심적인 내용 지금 8가지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은 그 후에 할 것, 우리가 인쇄 설정, 우리가 인쇄 설정에 대해 인쇄를 어떻게 할 때 결국은 이게 인쇄를 해서 제공해 줄 경우가 되게 많죠. 이럴 때 인쇄를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인쇄는 파일 탭을 클릭하시고 인쇄를 클릭하시면은 됩니다. 자, 여기서 인쇄를 클릭하시게 되면 보통 인쇄 모양이 미리 나타나져요. 그래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냥 이제 우리가 보통의 경우는 이제 실무 문서에서도 그렇고 레포트에서도 이제 미리
그 인쇄를 해서 제출을 하거나 아니면 결제를 받거나 막 이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양은 미리 항상 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MS 워드에서는 몇 부를 할 건지가 여기서 복사본을 몇 개로 할 건지를 지정함으로써 이걸 2부를 할 건지 1부를 할 건지 이런 거를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여기 어떤 프린터로 되어 있는지 이걸 프린터를 하시면은 이 프린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를 선택하셔서 지정을 하셔야 되겠죠. 요거는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케이블을 연결하지 않았더니 오프라인이라고 연결되어 있는데 요거 케이블을 한번 연결을 해 보도록 할게요. 프린터를 연결했더니 좀 상황이 좀 바뀌었네요. 자, 이렇게 목록을 해봤더니 이렇게 해서 지금 준비 상태로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는 인쇄가 되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말씀드렸듯이 여기서는 몇 부를 복사할 건지, 그러니까 인쇄를 할 건지, 요거는 프린터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모든 페이지를 할 것인지, 또는 모든 페이지가 아니라면 사용자 지정 페이지 이렇게 하셔서 몇 페이지가 특정 페이지만 이렇게 입력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입력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요렇게 지정할 수 있다라는 점들을 알아주시고, 자, 여기다 페이지 번호를 쓰시면 자동적으로 사용자 지정 인쇄로 바뀌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단면 인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프린터에 따라서 이 기능이 있거나 없거나 할 텐데, 단면으로 인쇄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 지정하면 앞뒷면으로 인쇄가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요즘에 나온 프린터들은 대부분 양면 인쇄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렇게 양면으로 인쇄할 수 있다, 이런 점들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한 부씩 기본으로 한 부씩 인쇄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2부를 입력한다 했을 때 2부를 한 부를 다 입력을 하고 또 한 부를 입력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세로 방향인지 가로 방향인지, 그럼 세로로 입력되어 있으니까,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세로 방향으로 그냥 해야 되겠죠. 요거는 이제 A4 용지에다가 입력하는지 어디다 입력하는지에 대한 지정인데, 처음부터 이 페이지 설정이 A4 용지에서 작업하는 식으로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특별히 이제 건드리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인쇄를 출력하시면은 바로 이제 인쇄가 된다, 이런 점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마지막 것은 이제 문서의 암호를 지정하는 경우에요. 항상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종종은 내가 또 회사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보안을 요하는 문서를 작성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제일 편한 게, 근데 회사에서는 다른 사람이 내 컴퓨터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문제 때문에 잠깐 와서 본다거나 봐서 뭘 손봐주거나 이럴 때 보여지면, 공개되면 안 되는 문서들이 열리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자, 보안 암호를 걸면 되거든요. 그런 문제는. 자, 여기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클릭하시고, 여기서 어떤 지점을 클릭하시는데, 여기서 도구 쪽에서 하시면 돼요. 여기서 저장 옵션을 클릭하시고, 저장 옵션에서 어떤 지정을 좀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지정을 하는 거고, 여기서는 이 저장에 대한 일반적인 지정을 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일반 옵션이 있어요. 그럼 여기 보면 열기 암호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글자를 입력해서 열기 암호를 주고 수정도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무도 열 때 또는 그 수정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암호를 입력하라고 요구하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뭐냐면, 이렇게 암호를 저장해 두면은 암호를 잊어버렸을 때 이거를 푸는 방법을 없어요. 이거는 뭐 해커들 아니면 풀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암호는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들의 고유한 암호를 써서 하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지금 10개의 그 MS 워드에서 꼭 배워야 되는 꼭 필요한 10개의 기능을 배워봤어요. 물론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다는 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실무적인 문서를 만들거나 대학에서 레포트를 쓸 때 이 정도만 알면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면에서 이와 같이 표를 좀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이와 같이 MS 워드를 통해서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대해서 10가지 핵심 기능을 통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실무 문서든 아니면 대학교에서
작성하는 레포트든 좀 즐겁고 유익하게,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알면 그 내용에 대해서 가치 있게 만드는데 더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MS 워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뵙겠습니다.